안녕하세요. 손주병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꾸준히 내고는 있지만 혹시 상황이 바뀌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만약 해지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유지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함께 보시면 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일 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환일 시금을 받게 되면 다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대부분 적습니다. 즉,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고 특수한 조건에서만 반환일 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금보다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외로 영구 이주한 경우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반환일 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입국 증명서와 영주권 사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에게 반환일 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한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환일 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 진단서와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입기간 부족, 해외 이주, 사망, 그리고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이 4가지 상황에서는 반환일 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각각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환일 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연 1.2%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액이 500만원이라면 이자 약 30만원이 붙어서 53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환일 시금의 이자율은 연 1.2%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기간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납부하신 경우 총 납부액은 약 324만원이고 이자가 12만원 정도 붙어서 33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5년 납부 시에는 총 540만원의 이자 32만원이 더해져서 572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8년 납부한 경우는 총 864만원의 이자 62만원이 붙어 약 92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환일 시금은 낸 돈의 단순 이자가 조금 더해져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해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환일 시금은 필요할 때 바로 목돈으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수령액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현저히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바로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요. 실제 금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1,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20년간 수령하면 약 4,8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30년간 받는다면 총액은 약 7,2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시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당장 목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시금은 당장은 편리하지만 총액이 적고 연금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주하신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영주권 사본이 필요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셔서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자격 요건을 확인해 드리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서에는 지급 사유와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서류 준비, 지사 방문 및 상담, 신청서 작성과 제출 이 세 단계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환일시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급여 신청 메뉴에서 반환일시금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며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이주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가입을 채우기 직전에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만 더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외 이주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출국 전에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망 시 신청 지연입니다. 가족분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재가입 시 불이익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나면 재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성급하게 신청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놓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와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땡땡님 60세의 사례입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정착하시면서 본인도 영주권을 받고 이주하시게 되었는데요. 8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해 약 92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목돈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땡땡님 65세의 사례입니다. 9년 6개월 동안 가입하신 상태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고 하셨는데 상담을 받아보고 6개월만 더 버텨서 10년을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8만 원씩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참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려서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경우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 또는 의료비나 자녀 지원처럼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로 연구 이주가 확실한 경우에도 반환일 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매우 짧아 5년 이하인 경우에도 연금보다는 일시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 오래 사시리라 기대되는 경우, 안정적인 월소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이 훨씬 든든합니다. 또 가입 기간이 충분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 수령액이 커져서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이 더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반환일 시금은 짧은 기간 급한 목돈 해외 이주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유리하고, 연금은 건강장기 수명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실 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다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제도라서 일반적인 해지가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른 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반환일 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조건만 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출국 전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입 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나요? 네, 맞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반환일 시금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해지가 어렵고 반환일 시금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반환일 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환일 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해외 이주,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을 끝까지 받아야 총액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반환일 시금을 선택하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환일 시금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이니 성급하게 해지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